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차 안에서 태블릿을 받아든 후 여자가 내민 버튼을 누르는데요. 마치 드라이브스루로 햄버거라도 주문하는 것 같은 이 모습, 놀랍게도 일본의 한 장례식 풍경이라고 하죠.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해 고인의 빈소를 찾기 힘든 분들을 배려한 이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은 2017년경 일본에서 처음 선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조문객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문에 걸리는 시간 역시 2분에서 3분 가량으로 간소화했다는데요. 그 때문인지 당시에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러나 코로나가 퍼지며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자 이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장례식 문화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보기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이렇게나마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다면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생겨난 장례식 문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마는 놀라운 장례 문화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의 충격적인 장례 문화 탑 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축제.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관짝 밈, 언뜻 보기에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관짝 댄스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의 실제 장례식 풍경이라고 하죠. 가나 사람들은 고인이 하늘나라로 가서 행복한 삶을 누릴 테니 슬퍼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마치 축제를 연상케 하는 떠들썩한 분위기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물론 펜시관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관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평소 차를 좋아했던 고인에게는 벤츠 모양의 관을, 콜라를 자주 마시던 고인에게는 콜라병 모양의 관을 만들어주는 식이죠. 하지만 가나에서도 사고사나 병사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엄숙하고 비통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유행하게 된 이후 관짝 밈의 주인공들 역시 일거리가 뚝 끊겨버렸다고 하죠. 한편 미크로네시아 지역의 폼페이 섬 역시 축제와 같은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먼저 풍성한 음식을 준비한 후 폼페이 왕 남무아키를 초청해 전통술 사카우를 곁들여 성대한 연회를 여는 것이 이들의 장례 문화라고 합니다. 마을 입구부터 얼마나 떠들썩한지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축제로 착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고인의 마지막 길을 웃음으로써 배웅하는 가나와 폼페이 사람들, 이들의 문화가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3위 파마디하나.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장례식 때 파마디하나라는 이름의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 축제에는 가족, 지인들과 함께 장례식의 주인공 본인 역시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에? 잠깐만요. 본인이요? 네, 맞습니다. 파마디하나의 다른 이름은 바로 유골의 귀환. 이미 땅에 묻힌 고인을 2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발굴하여 다시금 축하하는 행사인데요. 이들은 무덤에서 꺼낸 고인을 고급스러운 비단으로 감싸는 것을 시작으로 신나는 축하 파티를 벌인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한데 모여 이 고인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춤을 추는 것이 파마디하나의 백미죠. 무슨 동네 사람들한테 원수라도 진 건가 싶으시겠지만 오히려 그와 반대로 파마디하나는 망자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행해진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참가하는 이 장례 문화가 고인의 신체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영혼이 남아있다 라는 믿음의 기초를 두는 탓인데요. 마다가스카르인들은 축제 기간 내내 고인과 못다 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남아있는 사람들의 근황을 전하기도 하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무색하게 요즘에 이르러서 파마디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사라져가는 중이라고 하죠. 오래되어 부패한 시신과 주민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흑사병을 비롯한 전염병이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마다가스카르 정부에서는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은 파마디하나에서 제외한다 라는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인을 감싸는 비단, 조문객을 대접하는 식사 등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 역시 파마디하나의 쇠퇴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과연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전통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답을 찾아낼지 더욱 궁금해지네요. 2위 클럽 댄서.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이제 우리와 가까운 아시아 국가 대만의 장례식을 살펴볼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함께 보시죠. 이게 대체 뭐죠?
관 옆에서 야시시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춤을 추는가 하면 심지어 옷을 벗어 던지기까지. 흥을 내도 너무 낸 거 아닌가요? 1980년대 초 대만 북부에서 시작된 이 장례식 문화는 귀신은 오락을 좋아하니까 이런 쇼맨십을 통해 새로운 귀신을 불러오자 라는 취지로 시작됐다고 하죠. 그래, 외국인인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민망해도 그들 나름의 좋은 취지를 담고 있는 문화니까 라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걸 이상하게 보는 것은 대만인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대만 정부는 이런 장례식을 포상금까지 동원해가며 길을 쓰고 막으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을 정도라는데요. 사실 이 문화는 대만의 조직폭력배들이 장례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진짜 이유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대만인들이 조문객 수가 많을수록 고인의 명예를 드높인다고 생각하는 것을 악용해 장례식에 클럽 여성들을 미끼 삼아 조문객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여성들이 고용된 장례식은 좋은 구경거리를 찾아온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수밖에 없었고, 결국 조직들의 의도대로 장례식은 대만의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는데요. 게다가 떼돈을 벌어들이게 된 대만의 조직들이 부러웠는지 중국에도 이 문화가 퍼져나가기 시작해 단속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니 얼른 대만 정부가 단속에 성공하길 바라야 할 것 같죠? 아무리 조문객이 많은 게 좋다지만 이런 식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이 고인을 추모할 리가 없을 텐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정말? 1위 사티. 사티는 인도 신화의 주신 시바의 첫 번째 부인인 여신인데요. 이 여신의 이름을 딴 장례 문화는 21세기의 풍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처참하다고 하죠. 사티는 먼저 사망한 남편의 시신을 화장할 때 아내를 함께 태우는 장례 문화입니다. 더 끔찍한 점은 살아있는 상태로 불 속에 뛰어들어야만 한다는 건데요. 남은 친척들은 힌두교 관습에 따라 과부는 재혼을 할 수 없으며 머리를 모두 밀고 평생을 집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라는 점을 들며 차라리 남편과 함께 세상을 떠나는 게 아름답지 않겠느냐라고 홀로 남은 과부를 설득한다고 하죠. 이 설득이 통하지 않으면 강제로 불 속에 밀어넣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종교에 얼마나 심취했길래 산 사람까지 이렇게 라는 생각은 높! 이 비인륜적인 장례 문화의 원인은 바로 돈인데요. 사태를 행한 여성은 여신으로 승격되어 막대한 기부금이 들어오는 데다 아내에게 돌아간 남편의 재산은 남은 친척들이 나눠 가질 수 있죠.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하하 호호 웃던 친척들이 한순간에 악마로 돌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사티는 예로부터 수많은 지도자들이 악습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지하려 애썼는데요. 결국 정부가 1987년에 사티 방지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닿지 않는 시골에서는 아직까지도 사티가 행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2019년 인도 관광부 장관은 인도의 이미지가 나쁜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토로했었는데, 그렇게 고민을 토로하기 전에 이런 각종 사건 사고들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자신들의 장례 문화를 눈요깃거리로 소비하는 관광객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죠. 사망한 고인의 살점과 뼈를 짐승이 먹기 좋게 다진 후 독수리들이 전부 먹도록 하는 것이 티베트의 장례 방식입니다. 이 천장을 해야만 사람이 승천을 하여 후세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티베트 사람들은 이 과정 동안 금지사항을 어기면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간다고 믿는데요. 그런데 이 천장을 신기하거나 미개한 풍습으로 만 생각하는 관광객들이 마구 사진을 찍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금기를 어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티베트 정부는 천장 의식을 집단으로 애워싼 채 보거나 촬영할 수 없다라는 법규를 제정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인륜적인 장례 문화라면 물론 지양하는 게 맞겠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전통 장례라면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현대인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